그 얼마 전 일본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0.25%에서 0.5%로 2배 올렸죠. 근데 이 장기 국채가 명목금리예요. 명목금리. 결과적으로 명목금리가 오르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차입하기 위한 비용이죠. 내가 남의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곧 금리예요. 근데 이 명목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결국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전초로서 일본이 이렇게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올린 거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명목금리를 올린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금리를 올릴 때입니다. 일본은 리만 브라더스 이후 거의 제로 금리를 10년간 유지했어요. 이때가 제로 금리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 기준금리가 0.5%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게 실질적인 초저금리,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엔화 가치는 오르겠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일본이 향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채권 수익률도 함께 상승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 자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금액이 무려 3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달러화 자산이에요. 그리고 미국 GDP의 7.3%를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GDP가 지금 23조 달러 정도 되니까 미국 GDP의 7.3%의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1.6조 달러에 가까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채권과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미국 주식을 일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미국 주식을 팔고 미국 채권을 팔고 엔화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매도 압력을 받으니까. 그리고 미국 채권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미국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또 가격 하락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명목금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금리가 증가하면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할인율이 증가합니다. 역복리율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 환산치가 낮아집니다. 목표 주가가 낮아져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더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식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의 엔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매도용 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기용, 대출용 외화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엔화는 제로금리라고 했죠. 그러면 제로금리의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 지금 단기 국채 이자율이 4%가 넘잖아요. 그러면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서 4%의 미국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10,000원을 제로금리로 빌려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400원의 이자를 받고 사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남의 돈으로 공짜로 400원을 버는 거죠. 앉아서 4%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이자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 같은 이자가 있는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국채를 사면 리스크 거의 없이 공짜로 돈을 버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출용 외화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국도 최근에 거의 제로금리였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미국에게 돈을 공짜로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를 했었는데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달러 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지금까지는 공짜로 빌려서 다른 데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야 되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엔화를 사서 갚아야죠. 금리 올라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달러를 팔고 달러 자산을 팔고 미국 주식을 팔고
미국 국채를 팔고 다시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됩니다. 엔화는 일종의 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엔화 가치가 더 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빨리 엔화를 사서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엔화를 빨리 사서 갚으려고 하다 보면은 엔화는 일종의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엔화 가치는 더 올라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국채 매도세는 더 강해지겠죠. 일본이 최고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주식의 할인율은 올라가면서 평가 가치가 떨어지고 목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주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현상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무조건 있어요. 일본이 10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거의 20년간 제로금리에 가까웠습니다. 초저금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부채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GDP의 2.6배 정도의, 그러니까 260%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에도 11월까지만 거의 100조 엔의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100조 엔, 10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부채를 2022년에도 만들었어요. 일본 GDP가 대략 5조 달러 정도인데 한 해 부채만 거의 8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 부채는 13조 달러, GDP의 무려 2.6배.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GDP라는 게 국가가 창출해내는 실질적인 부잖아요.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게 국가가 생산해낸 실질적인 부인데 이 실질적인 부는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부채만 계속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월급은 그대로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신용카드 빚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야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부채가 증가하면 언젠가는 돌려막기를 못하는 날이 오죠.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버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언젠가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지금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해서 디레버리징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바로 아베 전 총리잖아요.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베노믹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거를 압력을 거는, 드라이브를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가입니다. 일본의 물가.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거의 4, 50년간 물가가 안 오른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방 할 때 보여드렸죠? 그 일본의 그 아이스크림 10엔인가 올린 것 때문에 그 전 임원이 나와서 사죄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죠. 가격 10엔, 100원 올린 것 때문에. 그 정도로 일본은 물가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1980년대에 태어났는데 2022년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그냥 거의 그냥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 먹던 월드콘이 그때 200원이었는데 지금도 200원이야. 그러면 월드콘 가격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200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부터 물가가 급등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달러 가치가 치솟았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급등한 거예요. 수입 물가가 급등해버리니까 일본 무려 4, 50년간 물가가 평행선이었던 일본도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걸 깨고 순식간에 물가가 1년 만에 그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올랐던 것보다 1년 만에 더 올라요. 기존에 40년 동안 물가가 한 2% 올랐는데 1년 만에 3%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 완전 천지개벽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저축률은 거의 전 세계에서 탑급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국민들이 투자 안 하고 다 은행에 돈만 넣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주식도 안 사요. 일본 주식 수십 년간 안 올랐잖아.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사고 다 은행에 돈만 넣어놔요. 그러니까 다 현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물가가 거의 5%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구매력이 거의 5.5% 정도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1년 만에 그냥 넣어놨다는 이유만으로 550만 원이 사라진 거라고.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은 거라고. 전 국민이 동시에 그냥 앉아서 가난해진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 국민이 앉아서 갑자기 순식간에 구매력이 5, 6% 줄은 거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해봐. 다음 선거 때 정권은 그냥 무조건 바뀝니다. 정권 교체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최저로 줄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보고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국가가 보고하는 CPI, 그런 그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 화폐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보다 더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리면 국민들의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앉아서 가난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고. 그래서 최대한 CPI를 낮게 보고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CPI라고 하는 거는 실제 화폐 가치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그 소비자 물가가 1년 동안 5% 올랐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구매력이 5에서 6% 줄어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런 사태에 도달을 했고 내년이 되면은 더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죠. 내년은 아마 요게 모든 나라들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쵸? 한국도 더 올라갈 거고 미국도 한 5.25%까지 올라갈 거고 유럽도 한 4%까지 올라갈 거고 영국도 5%까지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엔화랑 다른 나라 국가들이랑. 그럼 일본의 수입 물가는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일본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엔화가 상승하고 이거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살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이 매도 압력이 발생을 하고 미국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주식에도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로 인해 전체 경제에 대한 예상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따라서 실질적인 영향은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그런 흐름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의 금리 급등은 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GDP 대비 2.6배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채가 많은 사람이 제일 괴롭잖아. 그러니까 일본 재무성도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면 자기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천지개벽할 수준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정도로 금리를 일본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딱 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